네, 부득이하게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처음부터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전에 하셨던 게 아마 여기 최근 항목에 뜰 거예요. 전에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니까 다 닫아서 없애버리고, 여러분도 기존에 했던 거 다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미디어 가져올 때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도 되고, 미디어 브라우저로 가져와도 되고, 다른 폴더에서 끌어와도 된다고 그랬었죠. 저는 여길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자료 다운받으셨죠? 그 들어있는 폴더에 가서 음원 파일 하나랑 영상 파일 4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번에는 영상과 음악 동시에 둘 다 있는 아이콘이 4개가 있죠. 이거는 음악만 있는, 소리만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오늘 이제 MP4, 그 파일 포맷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MP4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MP3가 있고, MP3는 음원이죠. MP4는 영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뭐뭐뭐.mp3, mp4라고 파일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좀 압축이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1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소리가 1에서 10에 있을 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뭐 한 4부터 8까지 듣는다고 하죠. 그러면 1, 2랑 90은 어차피 우리가 못 듣는 소리니까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질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용량이 더 가벼워지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만들어진 게 MP4고요. MOV라는 영상 포맷이라든지 여기에 보이시는 WAV 웨이브 파일 포맷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운 고화질, 고음질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편집하기 편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1080p 60프레임 영상을 따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음원은 웨이브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퀀스를 만들 건데 오늘은 1080p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끌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파일이라고 할 건데요. 1번이 제일 처음이니까 그냥 그대로 끌어다 넣을게요. 자동으로 시퀀스에 맨 처음에 들어가 있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2번, 3번 하나씩 끌어와서 넣어도 되지만 나머지 2, 3, 4번을 동시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끌어오셔도 됩니다. 탁 달라붙게. 자석 버튼 켜져 있어야 붙는 거 아시죠? 자석 안 켜져 있으면 안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전체를 쭉 보는 거예요. 1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장의 문을 열고 컵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제가 찍어 놨고요. 2번은 컵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놓는 장면. 3번은 병뚜껑을 여는 장면. 4번은 물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거를 컵 편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때 마실 물을 따르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찍어 보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컷 편집을 하는 건데, 컷 편집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배워볼 겁니다. 먼저 파일을 자르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장의 문을 여는데 이 지점 얘부터 열거든요. 자, 이제 시간을 볼게요. 102라고 적혀있네요. 지난번은 2자리씩 4개가 있어서 시분초 프레임을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프레임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제일 위에 59.94 프레임 시간 코드라고 적혀 있잖아요. 드롭 프레임 타임 코드를 클릭하세요. 바뀌었죠? 지금 1초 42 프레임 정도를 지나고 나면 문이 열린단 말이죠. 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 여기 부분부터 저는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영상은 날리고 싶죠. 그럼 여기 보시면 4번째에 자르기 도구 레이저 툴이라고 있어요. 단축키 C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 선택 도구는 단축키 V입니다. 이렇게
V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C라고 적혀 있는 레이저 툴을 쓰시면 이렇게 원하는 곳을 자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네, 정확히 자르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플레이 바가 위치해 놓고 레이저 툴을 쓰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 바 맨 밑에 화살표가 딱 생기죠.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거거든요. 이때 딱 누르면 이 파란색 플레이 바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단축키로 V, C, V, C. 자, 화살표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툴 아이콘이 C 상태일 때 이렇게 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여기 초록색 마커가 되어 있는데 이 마커의 역할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죠. 클립을 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른 클립의 두 개의 클립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나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르면 왼쪽에 있는 게 선택이 되니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나면 앞에 부분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끌어와야겠죠. 자, 끌어올 때는 이렇게 하나씩 끌어오는 방법도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쑥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좀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빈 공간을 클릭해요. 하얗게 생겼죠? 빈 공간을 백스페이스. 그러면 그 공간만큼 앞으로 와서 달라붙게 됩니다. 또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구 툴에서 두 번째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시면 숨어있는 메뉴가 또 있어요. 뒤로 트랙 선택 도구입니다. 앞으로 뒤로 두 가지가 있는데 단축키를 보시면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는 A, 뒤로 트랙 선택 도구는 Shift A예요. 자, 지금 V 선택 도구 상태에서 A를 누르면 화살표가 오른쪽을 보게 되고요. Shift A를 누르면 왼쪽을 보게 되죠. 다시 A를 누를게요. 이 상태에서는 이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립으로부터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게 다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클립을 선택하면 2번으로부터 나머지가 선택이 됐죠. 3번을 선택하면 3번으로부터 나머지가 선택이 됩니다. 반면에 Shift A를 눌러서 반대로 가게 되면 화살표가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 선택하는 클립으로부터 왼쪽에 있는 것들이 동시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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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이 4번 클립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걸 한 번에 움직이고 싶으면 Shift A를 눌러서 이렇게 뒤로 밀고 앞으로 밀 수 있죠. 만약에 제일 앞에 있는 1번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움직이고 싶으면 A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 툴에서 선택 툴에서는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만 이렇게 A 앞으로 뒤로 트랙 선택 도구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부분부터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좌우의 개념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를 레이어를 쌓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자, A를 눌렀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경계선이잖아요. 1번 클립과 2번 클립의 경계선이 여기 이 부분이 있는데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클릭하면은 위에 있는 이 2번 클립까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게 지금 좌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자석이 풀려 있었네. 얘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쌓아놔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A를 누르는 지점이 여기였을 때는 1번을 기준으로 이쪽이 다 잡혔죠. 근데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경계선의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는 1번은 선택이 안 됐죠. 이렇게 층과 관계없이 누르는 위치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르기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그거는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자르기 전, 여기를 자를 건데 레이저 툴을 사용하지 않고 자르는 단축키는요, 여기 시퀀스에 갔을 때 편집 추가 버튼 Add 에디트인데, 이게 영문을 한글로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자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맥북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게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잘려요. 이 레이저 툴을 쓰지 않더라도 누르고 컨트롤 K 잘리죠. 그리고 백스페이스, 그리고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컨트롤 K를 누르면 잘리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자름과 동시에 뒤에 있는 클립을 붙이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Alt 백스페이스입니다.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 Alt 백스페이스. 만약에 이 2번 클립을 통으로 날리는 다음에 3번을 1번에 붙이고 싶을 때는 2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 백스페이스.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자르게 되면은 왼쪽 게 활성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자르고 나서 삭제할 게 왼쪽 부분인 경우에는 컨트롤 K, Alt 백스페이스를 딱 하면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자르고 나서 지울 부분이 오른쪽이고 왼쪽을 쓸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잘랐을 때 선택이 왼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 걸 한번 클릭하고 나서 Alt 백스페이스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나는 이게 앞에 있는 걸 쓸지 뒤에 있는 걸 쓸지 미리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걸 쓰고 뒤에 있는 걸 지울 거다, 그럴 때는 반드시 클릭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해버리게 되면 앞에 있는 걸 지워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걸 지우고 안 쓸 거를 남기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걸 기준으로 왼쪽으로 자를 때는, 왼쪽 걸 지울 때는 딱딱 한 번에 컨트롤 K랑 Alt 백스페이스를 딱딱 누르시면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오른쪽을 지우고 싶을 때는 컨트롤 K 누르고 오른쪽 걸 클릭하고 Alt 백스페이스 하는 방법으로 지우고 붙일 수 있습니다. 컷 편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오케이. 저는 문 딱 열기 바로 전 지점을 자르고 그 앞부분을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잔을 밖으로 빼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남죠. 저는 밖으로 빼자마자 여기서부터 화살표 왼쪽 오른쪽 해서 세밀하게 컨트롤 해볼게요. 꺼내자마자 딱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르면은 이쪽에 남죠. 이게 지금 잘랐는데 오른쪽이 선택됐잖아요. 이게 어도비의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오른쪽이 선택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이거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약간 오류 같아요. 기본적으로 왼쪽이 선택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방금 오른쪽이 선택됐었죠. 저는 이거를 지울 거기 때문에 누르고 Alt 백스페이스,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 하자마자 문이 열리고 잔을 빼자마자 다음 걸로 쏙 넘어가죠. 자, 테이블을 놓는 과정까지 이만큼이나 있어요. 저는 이 부분 안 쓰고 싶거든요. 그럼 손이 카메라 프레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여기부터 잘라볼게요. 자르고 Alt 백스페이스. 자, 하고 손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밖으로 빠져나가자마자 자르고 이 뒷부분은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Alt 백스페이스. 자, 이제 병뚜껑을 여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병뚜껑 열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죠. 손가락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 저는 여기부터 이 그림을 쓰고 싶어요. 컨트롤 K, Alt 백스페이스. 그리고 쭉 열고 손이 딱 빠지죠. 근데 바닥에 탁 넣는 소리가 저는 거슬려요. 이거를 소리가 나기 전에 자르고 싶은데, 지난번에 배웠죠. Alt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이거 안 해도 여기 잡고 이렇게 이 경계선 잡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근데 소리가 병뚜껑을 놓는 부분, 이 부분이면 알 수 있어요. 탁 소리. 여기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 자르고 선택하고 Alt 백스페이스. 그러면 앞에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쑥 놓고 뚜껑으로 바로 열고, 네, 동작이 간결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죠. 자, 마지막 4번 클립입니다. 물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2초, 3초, 4초. 물을 딸기까지 4초가 걸렸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한 1초만 있다가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초, 2초, 3초, 스탑. 이 부분을 자를게요. 그리고 Alt 백스페이스. 그리고 나면 네, 바로 물을 따르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컷 편집을 한 거예요. 제가 물을 따라서 가져가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찍었지만 불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컷을 골라내서 컷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타임라인에서 파일을 가지고 와서 레이저 툴을 활용해서 또는 단축키를 활용해서 자르고 단축키를 활용해서 붙이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단축키를 안 쓰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트랙 선택 도어를 많이 사용했겠죠. 자, 근데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까지, 이게 지금 원래는 여러분 화면에 이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대로라면 프로젝트랑 프로그램이랑 효과 컨트롤 정도 있었을 텐데, 오늘 수업 때 열어놓았던 게 아직까지 있었네요. 여러분 이 상태일 거죠? 여기서 이 클립, 영상 클립 있잖아요. 영상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소스라는 패널이 생길 겁니다. 소스가 뭐 어디 생길지 몰라요. 뭐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어디 생길지 모르겠는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사이로 저는 배치를 시킬 거예요. 꼭 저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수업하는 동안 헷갈리지 않기 위해 저랑 똑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두고 싶은데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영상창이 생겼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결과물을 보는 거라고 했죠. 타임라인에서 플레이바가 지나가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소스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소스는 내가 원본 창,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한 그 영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도 딱 그 영상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마킹이 찍혀 있는데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자, 타임라인 창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일단은 아까 만들었던 시퀀스 이름부터 바꿔야겠다. 이거는 물 따르기 1번, 그리고 이건 없애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두 번째 시퀀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름 바꾸기 물 따르기 2번 시퀀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다시 원본을 붙였어요. 시퀀스를 제가 껐잖아요. 근데 1번 시퀀스를 또 열고 싶으면 1번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1번 시퀀스, 2번 시퀀스. 2번은 컷 편집이 안 된 거고 1번은 된 거죠. 컷 편집 안 됐던 거 한번 쭉 볼까요? 원본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좀 느긋하죠, 영상이. 물 따르기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느긋하죠. 근데 컷 편집한 걸 보면 문 바로 열리고 네.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간결하게 넘어가죠. 자, 2번 원본 상태입니다. 이거를 다 없애고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다 깔아놓고서 직접 보면서 편집을 했잖아요. 이거는 클립이 많을 때 쓰기가 좋아요. 막 클립이 막 20개, 30개 될 때는 하나씩 기억하기 힘드니까 쭉 깔아놓고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검색하면서 편집하기 좋고요.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립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 쓰기 좋은 방법인데 더블 클릭했죠.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의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 여기서 이 아래 버튼을 보시면 마크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는 I죠. 이 버튼을 누르면 구간의 시작점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끝나는 지점으로 갈 때 컵을 잡고 빼냈죠. 여기서 바로 옆에 있던 버튼 마크 아웃 단축키 O 눌러요. 이거 안 누르고 단축키로 하게 되면 아무데나 커서를 가지고 가서 in I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시작점이 정해지고요. 또 여기 가지고 가서 O 버튼 누르면 끝나는 지점이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파란색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바뀌죠. 이렇게 시작점을 영상을 보면서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여기서 끝내고 싶다? 딱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검정색 선이 3개가 보이는데 여기 가져가셔서 손바닥에 보이잖아요. 이걸 통째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마커를 할 때 사실 이제 인아웃이 한 번에 결정되면 좋은데 내가 고민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열기 전에 여기 괜찮은데 여기서 일단 가상으로 체크를 이 지점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마커라는 걸 추가할 수 있는데요.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마킹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다 열린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도 마킹을 딱 해봐요. 소문자 단축키는 M을 눌러도 되고 이걸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손이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M도 눌러요. 그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일로 한 번에 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손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거 너무 빠른데 여기가 좋겠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I 누르면 시작점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고민이 될 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딱딱딱 저장해 놓고 한 번에 딱딱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아까 강의 때는 이걸 설명 안 했던 부분인데 복습하실 때 보시면 여기 마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시작, 엔드가 있고 여기 보시면 마커 추가가 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M 버튼을 누르면 마커가 추가가 되고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Shift M, Shift Ctrl M 있어요. 그럼 마커와 마커 사이를 클릭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hift M, Ctrl Shift M 이렇게요. Shift M, Ctrl Shift M 키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비디오만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끌어오면 비디오만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도 가져올 건데 그럼 오디오만 드래그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오디오랑 비디오를 동시에 가지고 올 건데 원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붙일 거면 이 상태에서 여기 삽입 덮어쓰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삽입 버튼은 단축키가 쉼표고요. 덮어쓰기는 단축키가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쉼표를 눌러볼게요. 딱 생겼죠? 또 플레이바를 움직여 볼게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을 넣고 싶어요. 이 구간만큼을 쉼표. 마침표를 눌러도 똑같습니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마커가 그대로 들어있죠. 자, 이거의 기능은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이 적었을 때 하나하나씩 보고서 원하는 것만 넣을 때 쓰기 참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차이점이 궁금하시잖아요. 삽입이 있고 덮어쓰기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삽입을 누르게 되면요, 이 클립 사이에 이 구간만큼을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이 파란색 플레이바가 있는 만큼 잘리고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반면에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플레이바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뒤에 있는 클립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냥 연결해서 붙일 경우에는 이 끝에다가 딱 맞추시면 되는데, 이게 자석을 눌렀을 때 클립과 클립이 붙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착 하고요, 이 자석이 됐을 때. 그리고 이 플레이 바에도 와서 탁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석이 있어도 이 플레이 바를 클립에 딱 붙이긴 힘들어요. 딱 안 맞거든요. 근데 이때 Shift를 누르시면, Shift 버튼을 누르고 딱 붙이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시죠? 딱 달라붙습니다. 또 기억해 두세요. 플레이 바를 클립에 딱 붙일 때는 Shift를 눌러라. 그래야지 여기서 다음 클립이 붙겠죠. 자, 2번 영상 지금부터 빨리 가볼게요. 자, 시작하는 지점 인, 끝나는 지점 아웃, 그리고 쉼표나 마침표. 자, 3번 클릭, 시작하는 부분 손 들어가기 전에 인, 아웃, 그리고 마침표 또는 쉼표. 4번 클릭, 더블 클릭해서 시작하는 부분 물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인, 그래서 끝까지 딱 붙이고. 자, 끝났어요.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클립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쓰지 않을 부분을 걸러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게 좋아요. 제가 편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번의 방법을 할 때 아까는 지워서 다 삭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약간 확신이 없는 어떤 영상을 만들 때, 가령 제가 여행 영상을 만들 때는 여행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이분은 약간 초상권 침해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분 나오는 부분을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원본을 뒤져서 원하는 좋은 영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쓸 부분을 골라낼 때 이미 제가 여기에 파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OK 컷인 거거든요. 애초에 저는 촬영에 한 100개를 찍었을 때 거기서 한 20개, 30개 정도 OK를 골라서 여기로 가지고 와요. 그 OK 컷 중에서 쓰고 싶은 거를 컷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건 다 제가 쓰고 싶은 것들인데, 거기서 뭐 1시간짜리를 만약에 1분 30초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1분 30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싶지 않은 그림이 아니라 더 필요한 그림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버리기보다는 아까우니까 컷 편집을 할 때 자르고 여기를
삭제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라내기를 해요. 컨트롤 C는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잖아요. 똑같은 게. 근데 컨트롤 X를 누르면 잘라내기라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본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리고 밖에 맨 끝에 지점 어느 곳에다가 V에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붙여요. 그럼 얘는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안 쓰기로 결정하고 백업을 해둔 거죠.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편집을 하다가 이 부분 자르고 이 부분 잘랐을 때 여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편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클라이언트가 이 부분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지우고 난 다음에 제가 백업 해놨던 곳을 보면서 이 그림을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공간에 딱 맞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삭제하기보다는 쓸만한 그림을 백업 해놓고 싶을 때는 1번의 방식을 사용해서 컷 편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기능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자, 두 번째 툴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세 번째 툴에 이제 쓰임이 있어요. 여기 잔물결, 롤링, 속도. 그냥 클릭하면은 이 도구가 선택되는데 누르고 있으면 숨어 있는 게 나온다고 했죠. 잔물결 편집 도구는 단축키가 B이고요. 롤링은 N이고 속도 조정은 R입니다. 이 단축키들 처음에는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V, A, 그다음에 여기 Shift A, 잘라내는 레이저 툴은 C,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빠르게 편집하실 수 있어요. 힘드시더라도 기억해 놓으시고, 자, 먼저 잔물결 B입니다. 이 B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이 경계선에 가지고 가볼게요. 3번과 4번 사이의 경계선에 가지고 갔을 때 보시면 경계선에서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고 어느 지점에서 화살표가 왼쪽으로 되죠. 왼쪽으로 됐을 때는 왼쪽에 있는 클립에 영향을 주고 오른쪽에 됐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클립에 영향을 주는 건데, 왼쪽으로 됐을 때는 앞에 있는 이 클립을요 드래그하는 만큼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위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화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지 볼 수 있죠. 병뚜껑이 열리는 부분 딱 여기까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을 놓게 되면은 줄이고 뒤에 있는 4번 클립이 그대로 와서 붙어요. 줄이는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 전체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가 보고 있을 때 얘를 누르고 드래그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클립을 이만큼 줄이고 물을 따르고 있는 도중으로 갔죠. 도중으로 딱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거는 꼭 얘를 줄이는 기능만이 아니라 얘를 늘리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안되네. 자, 이게 잔물결 도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롤링, 단축키 N이죠. 롤링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 말은 곧 이 클립 두 개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얘는 좌우로 드래그 했을 때 3번과 4번 클립의 길이가 바뀌어요. 3번이 줄어드는 만큼 4번이 늘어나서 딱 붙는 거죠. 마치 통계 그래프 막대바가 똑같은 길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3번이 줄면 4번이 늘어나고요, 4번이 줄면 3번이 늘어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상 전체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거죠. 아까 여기서 잔물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줄이고 나머지가 붙는 방식으로 영상이 늘거나 줄 수 있지만, 영상이 줄어들지만 롤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는 줄지 않고 클립과 클립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컷 편집의 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도 조정 도구인데, 이 속도 조정 도구를 만들기 전에 먼저 다른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클립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보시면 속도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스피드 앤 듀레이션.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뜨는데, 여기서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0을 입력하면은 200%니까 2배속, 2배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영상 길이가 절반으로 줄고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다시 컨트롤 Z에서 돌려보내고, 이거 단축키는요 커맨드 R 버튼이에요. 컨트롤 R 버튼, 컨트롤 R,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속도 지속 시간을 가셔도 되고, 클립을 클릭하고 컨트롤 R 누르면 뜹니다. 이번에는 5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0.5 배속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영상이 느려집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딱 중간에 어느 지점만 느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떨어질 때 잘라요. 그리고 뭐 이 정도 잘라요. 여기서 컨트롤 R 누르시면 이 부분만 속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200을 입력하면 2배속이 되고 공간이 생겼죠. 여기를 붙이면 이 구간만 빨라집니다. 너무 잠깐이라 금방 지나갔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50이 되면은 더 느려지게 만드는 거니까 파일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안 늘어나고 이 안에서만 느려졌어요. 이러면 사실은 이 클립이 끝나는 지점이랑 이 클립이 시작되는 지점이랑 연결이 안 되겠죠. 일부가 삭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그럼 바꾸려면 얘를 뒤로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얘를 해서 50%로 해서 늘어나고 나서 다시 얘를 줄여서 붙이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해야지 이 영상이 앞에와 뒤에가 연결된다는 소리인데, 이러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속도를 늘릴 때 50%라고 했을 때 잔물결 편집 후행 클립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얘가 늘어나는 만큼 뒤에 것들이 밀려갑니다. 그래서 앞에랑 뒤에랑 연결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걸 체크를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뒤로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체를 가지고 해볼게요. 뒤로 재생을 누르게 되면, 자,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물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를 TV에서 막 시간 여행할 때 리와인드 할 때 우르륵 돌아가는 것처럼 하려면 뒤로 재생이 체크된 상태에서 속도를 늘리면 되겠죠. 한 400으로 해볼게요.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오디오 피치 유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감기를 하면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거를 빨리 감기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피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의 높낮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체크하면 소리가 빨라져도 안녕하세요를 빨리 감기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음의 높낮이는 안 바뀌고 빨라지기만 해요.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제 만지는 거 소프트웨어 기능인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 만질 수 없고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잘 안 쓰는 기능이긴 해요. 밑에 시간 보관에 대한 거는 아직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이 클립이 지금 17초 3프레임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5초, 17초짜리 영상을 5초의 길이를 갖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3배하고 3.4배 속도로 재생이 된다는 소리죠. 줄었죠? 이 클립의 길이가 5초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상 편집하는데 뭐 딱 이 부분까지만 뭔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마킹을 할 수 있겠죠. M 눌러서 마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 영상의 길이를 줄여서 빨리 감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500%를 쳐볼게요. 얼추 왔죠?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500, 20%. 더 줄여야겠네요. 600, 더 줄여야겠네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700%. 거의 다 왔죠. 근데 확대해 보면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이렇게 여러 번 만져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속도 지속 시간 이 기능을 쓰지 않고 마지막에 세 번째 메뉴에서 속도 조정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단축키가 R이죠. 우리가 컨트롤 R을 누르면 이 창으로 왔잖아요. 그냥 R을 누르시면 속도 편집 도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요. 이때 여기서 마킹을 해놨잖아요. 마킹을 해놓으면 여기 5기능이 발동되거든요. R 버튼 눌러서 클립의 끝부분에 가져가세요. 아이콘이 바뀌면 쭉 끌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딱 놔줍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가진 클립으로 빨리 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구간만큼 늘리고 줄일 때 쓰는 기능입니다. 얘를 자꾸 뒤로 늘려버리면 영상이 느려지겠죠. 느려졌죠? 더 늘리면 더 느려집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월요일 강의에 이어서 시퀀스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타임라인 창에 가지고 오고, 오늘은 2가지 방법으로 컷 편집하는 걸 해봤어요. 한 가지는 쭉 늘여놓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이저 툴이라든지 단축키를 이용해서 잘라 붙이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원본 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소스 패널에서 미리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쓰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컷 편집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택 도구 셀렉션 툴부터 트랙 선택 도구,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편집하는 잔물결 롤링 속도 도구, 그 다음에 삭제하는 자르기 도구, 자르는 자르기 도구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4개의 도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편집을 해볼 거예요. 컷 편집을 다 마치셨으면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음악 파일을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추가해 보세요. 그냥 봤을 때는 심심했잖아요. 음악을 넣고 음악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죠. 앞에는 지금 소리가 없어요. 파형을 보니까 여기까지 가지고 가서 자르고 삭제하고 딱 하면은 음악이 바로 시작되겠죠. 먼저 음악이 없이 볼게요. 심심하죠, 굉장히 영상이요. 일단 얘 원래 속도로 바꾸고, 영상이 되게 심심한데 여기 음악이 딱 들어가게 되면요, 뭔가 브이로그 같은 느낌 딱 생겼죠. 이게 음악의 역할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대충 여기서 끄는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엔딩 때 트랜지션이라는 걸 넣으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엔딩이 되겠죠. 그리고 음악도 잘라버리고 점점 소리가 줄어들게 만들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영상이 끝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컷 편집 해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 컷 편집하고 음악 넣고 이렇게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배우고 나면요, 첫 번째 과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양말을 신는 과정이라든지 라면을 끓이는 과정도 좋고, 뭐 커피를 내리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오늘 제가 물을 따른 것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보실 거예요. 뭐 카메라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기본 컷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각자 영상을 만들어 보고 다음 주에는 뭐 상영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4가지 도구를 활용한 컷 편집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기능들과 뭐 이런 기능들 효과들 넣는 방법 배워보시고, 촬영을 하셔서 목요일에는 진짜 정말 자기 각자의 영상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일단은 영상이 삭제가 돼서 빠르게 녹화를 해서 일단 만들었는데 빠진 내용이 없는지 좀 걱정되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